서울의 붐비는 거리에서 바쁜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후, 박진우의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멈춰섰다. 대한민국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세비테크의 CEO로서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항상 계획적이고 완벽했으며 갑작스러운 실패는 그의 어휘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강남역 근처의 분주한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그의 휠체어가 작동을 멈추었다. 제발, 지금 이러지 마. 진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휠체어의 컨트롤 패널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그 자리에 고립되었다. 42세의 박진우는 출생 시 발생한 희귀한 척추 기형으로 인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가 성공을 방해하도록 두지 않았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20대 초반에 자신의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그것은 빠르게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현재 그의 회사 세비테크는 7,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개인 생활은 공허했다. 그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살았으며 직원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 외에는 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형제 자매가 없었다. 몇 번의 짧은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어떤 여성도 그의 강박적인 업무 일정과 가끔씩 나타나는 냉담한 성격을 오래 견디지 못했다. 이제 그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한가운데서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창문을 내려 욕을 하기도 했다.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죽어 있었다. 저,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다.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낡은 청바지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큰 갈색 눈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갑작스럽게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휠체어가 고장났어요.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순히 그의 휠체어 뒤로 걸어가서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놀라운 결단력으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를 안전하게 도로 반대편으로 밀어 인도에 도달하게 했다. 고마워요. 진우가 말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소녀는 계속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진우의 마음을 이상하게 따뜻하게 만들었다. 말을 못하나요?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순간 소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진우의 다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그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진우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작은 따끔거림, 그의 다리에서 미약한 움직임, 42년간 느껴본 적이 없는 감각이었다. 이게 뭐지? 그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다. 뭔가 느껴져. 이게 가능한 일이야? 소녀는 계속해서 그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움직임을 했고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출생 이후로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소녀의 손길 아래에서 그는 그의 다리에서 생명의 작은 불씨를 느끼고 있었다. 이봐, 기다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일어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다. 기다려. 진우는 외쳤지만 소녀는 이미 붐비는 서울의 거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진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응시했다. 그의 휠체어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방금 경험한 기적 같은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그는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것을 느꼈다. 출생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다리에서 감각을 느꼈다. 그는 그 소녀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2시간 후 진우는 세비테크 본사의 최상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60층 높이의 유리타워는 그의 회사의 성공을 상징했다. 그의 비서 이민아는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했다.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미나가 말했다. 미나 씨, 지금 당장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최고 임원진과 보안팀장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법무팀장도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사장님? 미나는 그의 급박한 목소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믿기 힘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 회의를 준비해 주세요. 30분 후 진우는 그의 임원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사장님, 세비테크의 최고 보안 책임자인 강태준이 말을 꺼냈다. 그 소녀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태준 씨. 우리는 그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법무팀장 송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쩌면 그건 단지 지원 씨, 나는 내가 느낀 것을 알아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42년 동안 나는 내 다리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소녀의 손길 아래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최고 의료 책임자인 김현우 박사가 침묵을 깼다. 진우 씨, 우리는 당신을 대표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소녀의 손길이 무언가를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현우 박사. 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 소녀를 찾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태준 씨,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세요. CCTV 영상,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락,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도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소녀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녀는 42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진우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다. 그 감각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선명했다. 그는 평생 동안 그의 장애를 그의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는 결코 자신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을 꿈꾸는 것도 오래전에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너를 찾을 거야. 작은 천사.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그는 휠체어로 돌아가 그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는 어린이 말하지 않음 서울, 길거리 어린이 강남, 뮤티즘 치료 한국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검색을 계속했고 가능한 모든 단서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외과 전문의 중 한 명인 정승민 박사와의 약속이 있었다. 승민 박사는 오랫동안 진우의 주치의였으며 그의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승민 박사는 진우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오자 인사했다. 미나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꽤 놀라운 이야기군요. 승민 박사님, 저도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제 다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MRI,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우 씨, 저는 당신이 너무 희망을 높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상태는? 저는 압니다, 승민 박사님. 진우가 말을 끊었다. 제 상태는 영구적입니다. 그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승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진우는 일련의 검사를 받았다.
그는 기계들 사이를 오가며 각각의 검사가 그의 신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마지막 검사가 끝났을 때 그는 승민 박사의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태준 씨? 그가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우리가 그 소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울 중구에 있는 새희망 보육원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다. 어제 오후 3시경 강남역 근처에서 사장님을 도운 소녀와 매우 유사한 모습의 아이가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확실합니까, 태준 씨?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사합니다. 빨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여자아이, 8세 정도로 보이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진우가 결심했다. 승민 박사님,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대부분의 초기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올 겁니다. 승민 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우 씨, 그 보육원에 가기 전에 제가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승민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방금 찍은 당신의 MRI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개월 전 마지막 검진 때 찍은 영상이죠. 차이점이 보입니까? 승민 박사가 물었다. 진우는 두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의학적 훈련이 없는 그로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해 보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승민 박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여기 L3와 L4 척추 부분을 보세요. 미세한 신경 활동의 증가가 보입니다. 매우 미약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승민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몇몇 신경 경로가 어떤 이유에선지 재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제 경력 동안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우는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제가 실제로 느낀 것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승민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어떤 식으로든 이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진우의 검은색 리무진이 새희망 보육원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서울의 오래된 지역에 위치한 작고 겸손한 건물이었다. 강태준과 함께 진우는 보육원으로 들어갔다. 관리자인 최윤아가 그들을 맞이했다. 박 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 원장님, 저는 어제 오후에 저를 도와준 소녀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진우가 설명했다. 제 이해가 맞다면 그 아이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민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김민지요. 그 아이는 약 6개월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명동의 한 공원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말을 하지 않아요. 선택적 뮤티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 낯선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녀는 어제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어 작은 놀이방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진우의 시선은 즉시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소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의 기억 속의 그 소녀였다. 김민지.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진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진우를 알아보았다. 네가 어제 나를 도와줬지. 진우가 계속했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큰 문제에 처했을 거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민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윤아가 설명했다. 우리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신체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건 심리적인 선택적 뮤티즘이에요. 그녀의 배경에 대해 뭐 알고 계신가요? 진우가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없어요. 그녀는 신원 확인 문서나 개인 소지품 없이 발견되었어요.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확인해 보라고 요청했지만 일치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냥 나타났어요. 진우는 다시 민지에게 관심을 돌렸다. 민지야,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어제 네가 내 다리를 만졌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나는 내 다리에서 뭔가를 느꼈어. 이건 나에게 평생 처음 있는 일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알고 있니? 민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크레용을 집어 그림에 뭔가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두 사람의 그림이었다. 한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게 우리니? 진우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 있네. 이게 나니? 다시 한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정말로 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최 원장님, 진우가 윤에게 말했다. 저는 민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윤아는 놀란 표정이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지는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윤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매우 친절하시네요, 박 사장님. 물론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민지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당신에게 특별한 연결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동안 진우는 매일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는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매일 오후에 민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해의 깊은 연결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매일 민지는 진우의 다리에 그녀의 작은 손을 올려놓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마사지를 했다. 그리고 매일 진우는 더 많은 감각을 느꼈다. 때로는 작은 따끔거림이었고 때로는 미세한 근육 경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무언가였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한편 승민 박사는 진우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매일 진우를 검사했고 그의 신경 활동에 작은 변화를 기록했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진우 씨. 승민 박사가 어느 날 오후 검사 후 말했다. 당신의 척수에서 신경재생 징후가 보입니다. 이건 당신의 상태에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진우가 물었다. 아직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승민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육원에서의 이 정기적인 방문 동안 진우는 또한 민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놀라운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들을 도왔고 때로는 단순히 그들의 상처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여주는 것 같았다. 보육원의 직원들은 그녀의 이 특별한 치유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항상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나가 어느 날 진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작은 치유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녀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우가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하지만 전통 한의학에서는 기키라는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민지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는지도 모릅니다. 진우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항상 과학과 기술의 사람이었고 그런 대체의학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는 더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방문 2주째가 되었을 때 진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지를 입양하고 싶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아버지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업무 중심적인 생활 방식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양립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연락했다. 태준 씨 입양 과정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제가 민지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확실합니까? 태준이 물었다. 그건 큰 책임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저는 이 아이와 특별한 연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보육권 원장인 유나와 만났다. 최 원장님, 저는 민지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놀란 표정이었다. 박 사장님, 그건 큰 결정입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저는 민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녀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입양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나가 설명했다. 당신은 독신이시고 신체적 장애가 있으시죠. 이것들이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민지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저는 입양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진우가 동의했다. 민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진우는 입양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끊임없는 서류 작업, 면접, 그리고 그의 집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가정 방문을 받았다. 그는 또한 그의 펜트하우스를 민지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한 아름다운 방을 꾸미고 그의 집 전체를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그의 개인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민지의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편 진우의 신체적 상태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었다. 승민 박사의 검사에 따르면 그의 척수에서의 신경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그의 다리에서 더 많은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심지어 그의 오른쪽 다리의 발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와 승민 박사 모두에게 큰 승리였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승민 박사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사례를 의학 저널에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진우가 말했다. 저는 모든 관심이 민지에게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진우는 입양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다. 그는 입양심사위원회와의 최종 면접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 면접이 잘 진행된다면 그는 민지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태준으로부터 놀라운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우리가 민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경찰이 3년 전에 접수된 실종 아동 신고와 그녀의 신원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맞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지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있습니다. 김수연이라는 여성이죠.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5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진우는 태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그녀를 찾고 있었다고요? 네, 사장님. 태준이 대답했다. 김수연 씨는 38세 여성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 민지는 5년 전 수연 씨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라졌습니다. 당시 민지는 3살이었고 수연 씨의 이웃 노부인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 씨가 퇴원했을 때 그 노부인은 숨졌고 민지는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민지가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이 운명이라고 믿기 시작했었다. 그녀가 그를 치유하고 그가 그녀를 보호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김수연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우가 마침내 물었다. 그녀는 서울로 오는 중입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경찰이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입양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태준 씨.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지의 행복입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재회하는 것이 그녀에게 최선이라면 제가 그것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몇 시간 후 진우는 보육원에서 민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민지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민지야, 진우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오늘 너를 만나러 올 특별한 사람이 있어. 너를 아주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이야.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내 어머니야, 민지야. 내 진짜 어머니. 그녀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너를 찾아왔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진우의 손에 올려놓았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나는 어디 가지 않아. 나는 계속해서 너를 보러 올 거야. 그건 약속할게. 하지만 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해. 그 순간 보육원의 문이 열렸고 최유나가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긴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민지야. 그녀가 속삭였다. 눈에 눈물이 고이며.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서 바뀌었다. 인식이었다. 기억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여성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갔다. 그리고 그녀가 여성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것은 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한 단어였다. 민지가 처음으로 말한 단어였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다. 그래 민지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민지와 형성한 유대감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입양하고 그녀를 자신의 딸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가족과의 재회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 수연과 민지가 서로를 껴안는 동안 유나는 진우에게 다가왔다.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그렇죠? 네, 진우가 동의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박 사장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입양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연과 민지가 마침내 포옹에서 떨어졌을 때 수연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박진우 씨인가요? 경찰이 당신이 민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민지가 저를 찾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긴 이야기입니다.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민지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들은 보육원의 작은 회의실에 앉았다. 민지는 수연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의 얼굴을 계속해서 만지며 마치 그녀가 실제로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진우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강남역에서 휠체어가 고장났는지, 민지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그가 어떻게 기적적인 감각을 느꼈는지. 그는 민지를 찾기 위한 그의 검색, 보육원에서의 방문,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특별한 유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의 신체적 상태의 개선과 의사들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들었다. 그것은 놀랍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놀라지 않아요. 민지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치유의 손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신가요? 진우가 물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치유사였어요. 수연이 설명했다. 제 어머니는 원주에서 유명한 한의사였고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항상 치유의 에너지, 아기 기아를 다루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지는 매우 어릴 때부터 이 능력의 징후를 보였어요. 그녀는 다친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와 그들을 치료했고 이웃들의 통증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당신도 물리치료사인가요? 진우가 물었다. 네,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전통적인 한의학과 현대 물리치료를 결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해요. 제 어머니는 저에게 전통적인 방법을 가르쳤고 저는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민지가 사라진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5년 전, 저는 심각한 폐렴으로 진단받았어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당시 민지는 3살이었고 저는 그녀를 돌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저의 이웃인 박순자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순자 할머니는 항상 민지를 좋아하셨고 그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다. 제가 3개월 후에 퇴원했을 때 저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수면 중에 세상을 떠나셨고 민지는 사라졌어요. 경찰은 아마도 순자 할머니가 숨진 후 민지가 혼자 집을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녀를 찾고 계셨군요. 진우가 말했다. 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았어요. 저는 전단지를 붙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사진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저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어떻게 서울에 오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진우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순자 할머니와 민지가 살던 원주에서 서울까지는 꽤 먼 거리예요. 3살짜리 아이가 혼자 그 거리를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왔을 수도 있겠네요. 진우가 제안했다. 아마도요. 수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민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 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민지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고 그녀를 입양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그녀의 진정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김수연 씨, 진우가 말했다. 저는 당신과 민지가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녀를 데려가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봐주셔서도요. 하지만 진우가 계속했다. 저는 정기적으로 민지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고 그녀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지는 당신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연이 계속했다. 저는 민지의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요. 제 가족은 대대로 치유의 기술을 연구해왔어요. 민지가 당신의 상태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 의사인 정승민 박사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진우가 제안했다. 그는 제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왔어요. 그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선을 목격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연이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민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가끔 미소를 지었다. 한순간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그의 다리에 손을 얹고 그녀의 특별한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녀가 항상 이렇게 하나요? 수연이 물었다. 딸의 행동을 지켜보며. 네, 진우가 대답했다. 거의 매일이요. 그리고 매일 저는 더 많은 감각을 느껴요. 수연은 딸의 손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전통적인 기 마사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놀란 표정으로. 이건 매우 고급 기술이에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하지만 민지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 어렸어요. 어쩌면 그것은 그녀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진우가 제안했다. 당신이 말했듯이 그것은 당신 가족의 유산이니까요. 아마도요. 수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워요. 그날 저녁이 되자 진우는 보육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수연과 민지는 다음 날 원주로 돌아갈 계획이었고 그는 그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기차역에서 당신들을 만나겠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원주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괜찮다면요. 물론이죠.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든지 환영받을 거예요. 진우는 민지에게 몸을 숙였다. 민지야, 내일 보자. 너무 보고 싶을 거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았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진우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민지가 말한 두 번째 단어였다. 첫 번째는 엄마였고 두 번째는 아빠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눈에 눈물이 고이며 나도 너를 사랑해 민지야. 그가 속삭였다. 수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진우와 그녀의 딸 사이의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존중했고 그것에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울역에서 수연과 민지를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는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민지에게는 아름다운 인형, 수연에게는 그녀가 원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봉투. 이것은 너무 많아요. 수연이 말했다. 봉투 안의 내용물을 보고 충분하지 않아요. 진우가 대답했다. 당신은 제 삶을 바꾼 소녀의 어머니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 특권입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했고 수연과 민지는 탑승할 준비를 했다. 진우는 민지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다. 곧 보자 민지야, 약속할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지야, 나는 너의 아빠야. 항상 그럴 거야. 그는 수연에게 고개를 돌렸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씨. 민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우 씨. 수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제발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수연 씨, 저도 진우라고 불러주세요. 기차가 떠날 준비를 하자 진우는 갑자기 뭔가를 기억했다. 수연 씨,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셨죠? 그녀도 아직 원주에 계신가요? 네,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70대이지만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치유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민지를 보면 매우 기뻐할 거예요. 그녀가 민지의 능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진우가 물었다. 아마도요, 수연이 대답했다. 우리 가족의 유산에 대해 그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그녀가, 민지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곧 원주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차가 출발하자 진우는 플랫폼에 서서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혼합된 감정을 느꼈다. 민지가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 하지만 그녀가 그녀의 가족과 재회한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희망. 그는 여전히 민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 연결을 유지할 것이다. 휠체어를 돌려 역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다리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따끔거림이 아니었고 미세한 경련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강했다. 그는 자신의 다리 근육이 자발적으로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무릎을 약간 구부릴 수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가 속삭였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승민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민 박사님, 제가 방금 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움직였어요. 제 무릎을 구부렸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승민 박사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다. 우리는 즉시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우는 병원으로 향하며 자신의 삶이 영원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 덕분이었다. 작은 손을 가진 소녀, 하지만 거대한 선물을 가진 소녀. 2주 후 진우는 자신의 리무진이 강원도 원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점차 푸른 산과 넓은 들판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겪었던 놀라운 변화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민지와 수연이 떠난 그날 이후 진우의 상태는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무릎을 구부릴 수 있었고 심지어 약간의 도움으로 몇 분 동안 서 있을 수도 있었다. 승민 박사와 그의 의료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의학적 기적입니다. 승민 박사가 마지막 검진 중에 말했다. 당신의 척수에서 신경재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진우는 매일 집중적인 물리치료 세션을 받았고 그의 진전은 의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여러 의료 저널들이 그의 사례에 대한 기사를 요청했고 국제적인 연구자들이 그의 회복 과정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진우는 모든 관심을 거절했다. 그는 아직 공개적인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민지를 보호하고 싶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의 회복에 집중했고 민지와 수연과 정기적으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민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하루의 가장 밝은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침내 그들을 방문하러 가고 있었다. 그는 민지와 수연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수연의 어머니인 김혜원을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이 대대로 내려온 치유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아마도 그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사장님. 그의 운전기사가 말했다. 백미러를 통해 그를 바라보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기현 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원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이 도시는 서울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것만의 매력이 있었다.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강이 그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롭고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마침내 차가 작은 전통 한옥 앞에 멈추었다. 그것은 현대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오아시스였다.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고 다양한 약초와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진우 씨, 잘 오셨어요. 어떻게 여행은 괜찮으셨어요? 좋았습니다, 수연 씨. 진우가 대답했다. 이곳은 아름답네요. 이것은 제 어머니의 집이에요. 수연이 설명했다. 저희 가족이 몇 세대 동안 살아온 곳이죠. 제 어머니는 이곳에서 그녀의 치유 실습을 하고 있어요. 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점점 더 이 장소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민지는 어디 있나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안에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요. 그들은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연이 진우의 휠체어를 밀어 주택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루는 따뜻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미닫이 문은 각 방으로 이어졌다. 약간의 한약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수연은 진우를 넓은 거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민지가 노년의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성은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자세는 강직했고 그녀의 눈은 밝고 또렷했다. 그녀의 긴 은색 머리는 우아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민지는 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아빠, 그녀가 외치며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그의 무릎에 뛰어올라 그를 꼭 안았다. 민지야, 보고 싶었어. 진우가 말했다. 그녀를 안아주며. 잘 지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진우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2주 전, 민지는 겨우 한두 단어를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체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질문이 담긴 눈빛으로. 놀랍죠?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말하기 능력이 매일 발전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것이 그녀의 감정적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해요. 노년의 여성이 일어서서 진우에게 다가왔다. 박진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혜원입니다. 수연의 어머니이자 민지의 할머니입니다.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할머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혜원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민지와 맺은 특별한 유대에 대해서도요. 혜원은 진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꿰뚫는 듯했고 그는 마치 그녀가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있군요. 혜원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하반신의 차가운 에너지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생명력이 돌아오고 있어요. 진우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죠?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60년 이상 치유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에너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는 흥미롭군요. 앉으시겠어요? 수연이 제안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낮은 테이블 주위에 앉았고 수연은 전통적인 한국 차를 가져왔다. 진우는 혜원이 민지의 치유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질문이 있으신 것 같군요, 진우 씨. 혜원이 말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한 일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의학적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 기술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을 통해 흐르는 생명 에너지, 기퀴를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한의학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혜원이 동의했다. 대부분의 치유사들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이 기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서는 이 능력은 타고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혈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여러 세대 중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린데요, 진우가 말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영혼이 가장 강한 치유 능력을 가집니다. 혜원이 설명했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회의주의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강력합니다. 민지는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진우에게 다가왔다. 내가 보여줄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의 다리에 손을 올려놓고 그녀의 특별한 마사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혜원도 참여했다. 그녀는 민지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민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 민지가 설명했다. 더 잘할 수 있어. 진우는 즉시 차이를 느꼈다. 따뜻함이 그의 다리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것은 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강렬했다. 그는 그의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느꼈고 갑자기 그는 그의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가 의식적으로 명령했고 그의 발가락이 반응했다. 그가 숨을 헐떡였다. 이건 놀랍습니다.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진우 씨. 민지가 그 과정을 시작했고 이제 당신의 몸이 스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민지와 어머니가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진우가 즉시 동의했다. 저는 필요한 만큼 자주 올 것입니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진우는 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점심을 함께 먹고 정원을 산책했다. 혜원은 그녀가 재배하는 다양한 약초와 그것들의 치유력에 대해 설명했다. 민지는 행복하게 그들 주위를 뛰어다녔고 때때로 돌아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혜원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수연이 민지를 목욕시키러 데려간 후 그들은 정원에 있는 작은 파빌리온에 앉았다. 김 할머니, 진우가 말했다.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상태는 심각했고 당신의 척수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치유력과 당신 자신의 의지력 그리고 현대의학을 결합하면 네, 저는 당신이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저는 이전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혜원이 대답했다. 많은 해 전에 제 어머니는 비슷한 상태의 젊은 남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치료 후 그는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목발로, 나중에는 지팡이로,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우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혜원은 그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진우 씨.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수연이 민지와 함께 돌아오면서 중단되었다. 민지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젖은 머리가 어깨에 닿았다. 진우 아저씨, 이야기해줘요. 민지가 물었다. 그의 옆에 앉으며. 물론이지 민지야.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용에 대한 이야기요. 민지가 대답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항상 한국 전설의 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는 어렸을 때 그의 할머니가 해주던 이야기를 기억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용이 살았단다. 그가 시작했다. 민지는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진우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이미 거의 잠들어 있었다. 그녀를 침대에 데려다 줄게요. 수연이 말했다. 잠자는 딸을 들어 올리며. 민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수연이 돌아왔을 때. 네, 수연이 동의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진우 씨. 저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진우가 인정했다. 마치 그녀가 제 딸인 것처럼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해요. 민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그는 민지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그는 결코 그녀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괜찮아요. 수연이 대답했다. 우리는 잘 지냈어요. 민지와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도 있어요. 진우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며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를 단지 민지의 어머니로만 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를 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수연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민지가 제 삶에 들어온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의 삶의 일부도요.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진우 씨. 그날 밤 진우는 김가족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 그들은 그를 위해 전통적인 한국식 방을 준비했고 그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걷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를 따라 강원도의 푸른 언덕을 가로질러. 그리고 그의 옆에는 민지와 수연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났다. 그는 혜원과 다시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에게 일련의 운동과 명상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들은 그의 에너지 흐름을 향상시키고 그의 치유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매일 이것들을 연습하세요. 혜원이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로 오세요. 우리는 함께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가 약속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의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위임하여 원주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또한 서울에서 최고의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여 혜원의 전통적인 방법을 그의 현대적인 치료와 결합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민지와 수연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비서인 이민아에게 전화했다. 미나 씨, 저의 일정을 재조정해 주세요. 저는 매주 금요일에 원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 프로젝트요, 사장님? 미나가 물었다. 네, 진우가 대답했다. 저는 척수 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센터로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새희망 센터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진우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의 회사를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원주로 가서
주말을 민지, 수연, 그리고 혜원과 함께 보냈다. 그는 혜원에게서 더 많은 전통적인 치유 기술을 배웠고 그녀의 지도해 민지는 그녀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다. 진우의 신체적 상태는 계속해서 개선되었다. 그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보행기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었고 그의 다리의 근력은 매일 증가했다. 그의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진우는 그것이 사랑과 결단력, 그리고 한 특별한 소녀의 신비로운 선물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연과의 관계도 발전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둘 다 그들의 분야에서 열정적이었고 그들은 둘 다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둘 다 민지를 깊이 사랑했다. 그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삶, 희망,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혜원의 정원에 있는 파빌리온에 앉아 있을 때 수연은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 씨, 당신이 완전히 걷게 되면 서울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건가요? 당신의 회사와 펜트하우스로요? 진우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인정했다. 제 회사는 그곳에 있고 제 책임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수연 씨. 저는 더 이상 단지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삶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족, 그가 말했다. 사랑, 연결. 제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이죠.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진우 씨. 당신이 그것들을 원한다면요. 저는 원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진우는 그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연결을 느꼈다. 그것은 민지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 자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선명한 색채가 겨울의 차분한 흰색과 회색으로 바뀌었다. 서울은 첫눈으로 덮여 있었고 세비테크 본사의 60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보였다. 진우는 그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었다.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하지만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다. 그의 재활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를 사용하여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그의 근력과 균형 감각은 매일 향상되고 있었다. 승민 박사는 여전히 그의 경우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진우는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민지의 특별한 선물, 혜원의 고대 지혜, 수연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그 자신의 끈질긴 결단력의 조합이었다. 사장님 김수연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이민아가 인터컴을 통해 알렸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진우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연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긴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우아한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추위로 인해 발그레했다. 진우 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 계시네요. 매번 볼 때마다 놀라워요. 수연 씨, 어서 오세요. 진우가 대답했다. 어머님과 민지는 잘 지내시나요? 네, 둘 다 잘 지내요. 어머니는 새 약초 정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민지는 학교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민지는 최근에 원주의 작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와 선택적 뮤티즘으로 인해 걱정이 있었지만 그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친구도 사귀었다. 그녀의 치유 능력은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녀의 따뜻하고 공감적인 성격은 그녀를 그부들 사이에서 인기 있게 만들었다. 앉으시겠어요? 진우가 제안했다. 회의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수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새희망 센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놀랍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저는 강남에 완벽한 부지를 찾았고 건축가들이 이미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프로젝트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말요? 그건 환상적인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멈추었다. 그들은 특히 임상 책임자로 당신을 영입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저요? 하지만 저는 단지 지방의 작은 물리치료사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수연 씨. 당신은 전통 한의학과 현대 물리치료를 결합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특별한 환자들과 일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센터의 완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원주는 수연이 망설였다. 저는 당신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집, 당신의 삶이 원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민지를 위한 더 많은 기회, 당신의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따뜻함과 불확실성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관계는 발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지 민지를 통해 연결된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연결을 형성했고 그것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큰 변화예요. 민지와 어머니와 상의해봐야 해요. 물론입니다. 진우가 동의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혜원 어머님도 환영합니다. 사실 저는 센터에서 전통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고문으로 그녀를 모시고 싶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그 제안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녀는 항상 더 많은 사람들과 그녀의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점심을 함께 했고 센터의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진우는 그의 비전을 공유했다. 단순한 재활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인 센터.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치유 방법과 현대 기술이 함께 사용될 것이고 환자들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치유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특히 어린이 섹션에 대해 열정적입니다. 진우가 설명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민지처럼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죠. 그들은 예술, 음악,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해요. 점심 후 진우는 수연에게 그의 회사 본사를 안내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때때로 지팡이에 더 많이 의지했지만 그는 스스로 걸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있는 자부심은 가릴 수 없었다. 직원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보여요. 수연이 말했다. 그들이 개방형 사무실 공간을 지나갈 때 그들은 당신을 존경해요. 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전에는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상사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들이 다른 이유로 저를 존경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은 바뀌었어요, 진우 씨. 수연이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동의했다. 민지가 저를 구했을 때 그녀는 단지 제 다리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들은 새희망센터가 들어설 부지를 방문했다. 그것은 강남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넓은 부지였고 작은 공원이 인접해 있었다. 겨울에 맨 나무들과 하얀 눈 덮인 땅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쉽게 봄에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할 수 있었다. 여기가 센터의 주 건물이 될 곳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부지의 중앙을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에는 치료 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어린이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완벽해요. 수연이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했네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과 민지 그리고 혜원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들이 이 모든 것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눈 속에 서서 미래의 센터를 상상했다. 갑자기 진우가 그의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그는 균형을 잃기 시작했고 수연이 빠르게 움직여 그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때때로 다리가 아직 완전히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연의 팔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가까웠고 그들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섞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 진우는 자신이 몇 달 동안 느껴왔던 감정들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수연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민지를 통해 당신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당신 자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강함,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지혜. 저는 당신이 제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 씨, 당신이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빠르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갑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진우 씨. 저는 당신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어올렸고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그것은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지만 그것은 깊은 감정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다. 미래의 새희망 센터 부지에 서로의 팔에 안겨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가득 차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민지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논의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진우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진우가 동의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그녀는 항상 당신을 아버지처럼 여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우가 그녀의 생각을 마무리했다. 그래요, 수연이 말했다. 그의 손을 꼭 쥐며. 가족. 그들은 서울역에서 수연의 기차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혜원에게 진우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원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서울로 이사하는 것에 동의할 것 같나요? 진우가 물었다. 민지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글쎄요.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원주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새희망센터에서 그녀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 그녀도 설득될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때때로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가 생각해요. 꿈이 아니에요. 수연이 확인해 주었다. 이건 실제예요. 우리는 실제예요. 기차가 도착했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그것은 짧은 이별이었다. 진우는 금요일에 원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수연 씨,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민지가 행복하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결코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저도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투쟁, 당신의 성공.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키스했고 수연은 기차에 탑승했다. 진우는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플랫폼에 서 있었고 손을 흔들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는 그의 회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였고 결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가족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두 발로 걷고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성을 찾았고 그가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소녀를 찾았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경험한 것과 같은 치유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승민 박사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최신 검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9시에 만납시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 그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과 민지가 곧 그와 함께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수연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원주에 도착했어요. 민지가 당신에게 이것을 보내달래요. 메시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지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것은 세 사람의 그림이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한 어린 소녀. 그들은 모두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승민 박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지팡이에 덜 의존하며 걸었고 그의 걸음은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진우 씨. 승민 박사가 인사했다. 앉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진우가 대답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셨죠? 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승민 박사가 말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을 돌리며. 이것은 당신의 최신 MRI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척수의 신경 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우가 물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민 박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라면 저는 당신이 6개월 내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지팡이 없이요? 네. 승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당신은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당신이 받고 있는 이 전통적인 치료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 저는 당신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우는 말을 잃었다. 몇 달 전 그는 그가 다시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진우 씨. 승민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 그리고 당신의 작은 천사의 덕분입니다. 제가 그녀를 그렇게 불러도 되죠? 진우는 웃었다. 네, 그녀는 정말 천사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진우는 즉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 씨, 제가 막 승민 박사를 만났어요. 그가 제가 6개월 내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오, 진우 씨, 그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수연이 외쳤다. 민지가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저는 당신과 민지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우 씨,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가족? 진우가 반복했다. 한 해 우리는 가족입니다. 봄이 서울을 변화시켰다. 겨울의 차가운 회색과 흰색이 꽃들의 화려한 색상으로 대체되었다. 벚꽃이 도시 전체를 분홍색 구름으로 덮었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진우의 펜트하우스는 지난 몇 주 동안 완전히 변모했다. 한때 차갑고 현대적인 독신자의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따뜻하고 초대하는 가정이 되었다. 새 가구, 밝은 색상의 액센트, 그리고 곳곳에 놓인 가족 사진들이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거실에 서서 진우는 만족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는 지팡이에 훨씬 덜 의존하며 걸을 수 있었고 그의 걸음은 더 강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그가 새 소파 위에 늘어놓은 쿠션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 벨이 울렸다. 왔어.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을 열자 그는 수연, 민지 그리고 혜원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주위로 상자와 가방이 쌓여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진우가 기쁘게 외쳤다. 민지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아빠, 우리가 여기 살 거야? 그래, 민지야, 진우가 대답했다. 그녀를 안아 들어올리며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야. 수연은 진우에게 다가가 그에게 키스했다. 이사하는 날이 드디어 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지난 2달은 바쁘게 지나갔다. 새희망센터의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수연은 그녀의 가족을 서울로 이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혜원은 처음에 원주를 떠나는 것에 망설였지만 새 센터에서 그녀의 전통적인 치유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 결국 설득되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혜원이 말했다. 펜트하우스를 둘러보며. 하지만 내 약초 정원이 그리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진우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넓은 공간이 다양한 약초와 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나무 울타리, 작은 연못,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식 파빌리온이 공간을 완성했다. 이건 혜원이 숨을 들이마셨다. 놀랍군요, 진우 씨. 정말 제 정원과 같아요. 저는 당신이 여기서 편안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진우가 설명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당신의 정원을 똑같이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약초를 찾기 위해 특별한 공급업체와 협력했습니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진우 씨. 이것은 제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짐을 풀고 새 집에 정착했다. 진우는 민지에게 그녀의 방을 보여주었다. 그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디자인한 반기였다. 그것은 밝은 색상, 장난감 책,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정말 내 방기야?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래, 전부 너의 것이야, 진우가 대답했다.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정말 좋아해, 그녀가 외쳤다. 방 주위를 뛰어다니며. 이건 마법의 성 같아.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지가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이 좋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하기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수줍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9살 소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치유 능력은 계속해서 강해졌다. 혜원의 지도해 민지는 그녀의 능력을 더 잘 통제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진우의 물리치료 세션에 참여했고 그녀의 직관적인 마사지와 에너지 작업은 그의 회복을 크게 가속화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수연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로 가득한 만찬을 준비했고 그들은 가족으로서의 첫 식사를 즐겼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진우가 말했다. 그의 잔을 들어올리며. 우리의 새로운 가족에게. 가족 모두가 함께 말했다. 식사 후 민지가 잠들었을 때 성인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희망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원이 물었다. 놀랍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건설은 일정보다 앞서 있고 우리는 예상보다 2개월 일찍 개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소식이군요. 혜원이 말했다. 저는 제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물리치료 부서를 감독하기 위해 준비가 거의 다 되었어요. 수연이 덧붙였다. 저는 이미 몇몇 유망한 치료사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 중 몇 명은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에 정말 흥미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아가고 있군요.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민지 덕분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날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운명이었어요. 혜원이 말했다. 민지는 항상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녀가 많은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녀가 저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진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그의 물리치료 루틴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명상을 포함한 엄격한 일정을 따랐다. 그의 진전은 계속해서 의사들을 놀라게 했고 그는 이제 짧은 거리를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다. 그가 운동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을 때 그는 이미 민지가 일어나 혜원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혜원은 민지에게 약초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진우가 인사했다. 아빠, 민지가 외쳤다. 그에게 달려가며. 할머니가 약초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치유에 좋고 저건 통증에 좋고. 진우는 웃었다. 네가 그렇게 배우는 것을 보니 기쁘구나, 민지야. 너는 언젠가 할머니처럼 위대한 치유사가 될 거야. 그녀는 이미 위대한 치유사예요. 혜원이 말했다.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는 단지 자신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수연이 부엌에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는 아직 젖어 있고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모두. 그녀가 인사했다. 진우에게 키스하며. 오늘은 큰 날이에요. 진우가 말했다. 우리는 센터를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거예요. 정말요? 민지가 물었다. 흥분으로 눈이 빛나며.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너는 어린이 구역 디자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어떤 색상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장난감이 있어야 할지 말이야. 와, 민지가 외쳤다. 제가 정말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수연이 말했다. 이것은 가족 프로젝트야. 그리고 너는 이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야.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새희망센터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봄 햇살 아래 건물은 인상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 건물은 이미 완성되었고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정원 공간은 조경 중이었고 작은 연못과 산책로가 형성되고 있었다. 현장 매니저인 박지훈이 그들을 맞이했다. 박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을 데려오셨군요. 네, 지훈 씨, 진우가 대답했다. 이쪽은 제 약혼녀 김수연, 그녀의 어머니 김혜원, 그리고 우리 딸 민지입니다. 약혼녀, 딸. 그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새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이 인사했다. 자, 투어를 시작할까요? 그들은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훈은 각 구역의 목적과 디자인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층에는 접수처, 진단실, 그리고 일반 치료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층은 물리치료, 직업치료, 그리고 언어치료를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층은 전통의학센터로 혜원이 그녀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린이 구역으로 향했다. 그것은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그 잠재력은 이미 분명했다. 큰 창문들이 공간을 밝게 비추고 벽에는 밝은 색상이 칠해져 있었다. 이곳이 어린이 치료센터가 될 곳입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우리는 여기에 놀이치료, 미술치료, 그리고 음악치료를 위한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민지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말했다. 파란색이요. 뭐라고 민지야? 진우가 물었다. 벽은 파란색이어야 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하늘색처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음악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요. 음악은 치유에 도움이 돼요. 지우는 놀라운 표정이었다. 그녀가 맞아요. 그가 인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파란색은 실제로 진정 효과가 있고 음악 치료는 많은 어린이 장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알아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특별한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투어가 끝난 후 그들은 센터 근처의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들은 벚꽃 나무 아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센터는 놀라워요. 수연이 말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룬 것이죠. 진우가 정정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언제 개원할 거예요? 혜원이 물었다. 6주 안에,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큰 개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물론 언론도 초대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센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거예요. 수연이 확신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날 오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수연을 발코니로 불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고 도시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연 씨, 그가 시작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지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완전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저는 우리가 이미 약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타났다. 김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진우 씨.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진우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고 그들은 키스했다. 그 순간 민지가 발코니로 달려나왔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저녁이 준비됐대요. 그녀가 외쳤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반지를 보여주었다. 아빠가 엄마에게 청혼했어, 민지야.
우리가 결혼할 거야. 민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야, 민지야. 진우가 말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며. 결혼은 단지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방법일 뿐이야. 그래도 정말 신나요, 민지가 외쳤다. 그들 둘을 껴안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진우는 그의 약혼녀와 그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1년 전 그는 외롭고 성공적인 사업가였다. 그의 장애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는 걷고 있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 붐비는 서울 거리에서 그를 구한 말없는 천사 덕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진우는 혜원과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옥상 정원에 앉았다. 민지는 이미 잠들었고 수연은 샤워 중이었다. 어머님, 진우가 말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민지의 능력,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녀는 제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혜원은 그녀의 차를 홀짝이며 잠시 생각했다. 진우 씨,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능력은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체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거나 조작할 수 없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이 능력이 특별히 강하군요. 진우가 말했다. 네,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우리 가족 역사상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결합했을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 경로를 다시 열었고 그것이 당신의 신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군요. 진우가 말했다. 그것은 여전히 기적입니다. 혜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기적일 뿐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기적을 믿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는 민지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혜원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위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주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냅니다. 진우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빛으로 빛나는 도시,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그는 생각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는 미래가 가져올 모든 새로운 기적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강남의 한 구석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이 아침 햇살에 빛났다. 새희망센터라는 단어가 건물 전면에 자랑스럽게 표시되어 있었다. 오늘은 개원식 날이었다. 건물 내부에서 진우는 그의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밖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부 관료들, 의료 전문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우아한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진우 씨?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없었다. 네, 수연 씨,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진우는 특별한 순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해왔다. 그는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혜원, 수연, 그리고 민지와 함께 작업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는 어디 있나요? 그가 물었다. 할머니와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매우 흥분했어요. 그녀는 새 드레스를 입고 있고 혜원 어머니가 그녀의 머리를 특별하게 닦고 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수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다. 걱정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조금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좋은 방식으로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은 훌륭할 거예요. 수연이 확신했다. 그에게 빠른 키스를 하며.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건물의 메인 로비로 내려갔다. 손을 잡고. 로비는
이미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진우에게 축하를 건넸다. 박 사장님, 축하합니다. 서울시장이 말했다. 진우와 악수하며. 이 센터는 우리 도시의 놀라운 추가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진우가 대답했다. 이것은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강태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10분 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준 씨. 진우가 말했다. 그때 진우는 군중 속에서 특별한 얼굴을 발견했다. 정승민 박사. 그는 승민 박사에게 다가갔다. 승민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의 손을 흔들며. 와, 진우 씨. 승민 박사가 놀라움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을 보니 놀랍군요. 당신의 진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당신의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의학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승민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다. 당신의 결단력과 그 특별한 치료사들이 진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혜원과 민지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민지는 아름다운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따아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공주처럼 보였다. 아빠, 보세요. 그녀가 외쳤다. 그에게 달려가며. 예쁘죠? 너는 정말 아름다워, 민지야. 진우가 말했다. 그녀를 안아주며. 오늘 준비됐니? 민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제가 말할 것을 모두 연습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진우, 수연, 민지 그리고 혜원은 센터 앞에 무대로 향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가 번쩍였고 언론인들이 펜과 노트북을 준비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의 순간이었다. 그가 몇 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 그는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고 무대로 걸어갔다. 혼자서 지팡이 없이.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박진우, 유명한 사업가이자 세비테크의 CEO가 일생 동안 휠체어에 의존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는 그들 앞에서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걷고 있었다. 진우가 마이크에 도달했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기다려 군중이 조용해지게 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센터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이 순간이 가능하리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저는 그것이 제 현실의 불변의 부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수연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에서 저는 한 특별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수천 개의 단어보다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 느꼈던 감각, 민지를 찾기 위한 검색, 수연과 혜원과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걷기 시작한 것. 그는 전통적인 치유 방법과 현대의학의 결합이 어떻게 그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같은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센터를 엽니다. 그가 계속했다. 새희망 센터는 단순한 재활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대신 저는 제 딸인 김민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제까지 만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민지가 무대로 걸어왔다. 약간 수줍어하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9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이보다 훨씬 많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려웠고 혼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진우 아빠를 만났어요. 그는 휠체어에 있었고 그도 어떤 면에서는 혼자였어요. 그녀는 진우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왔어요. 그는 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걷는 법을 도와주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민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떻게 그녀가 그녀의 생물학적 어머니와 재회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치유의 기술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모두 함께 가족이 되었는지.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들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센터는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말할 수 없는 아이들, 걷지 못하는 아이들, 두려운 아이들, 그리고 그것은 진우 아빠처럼 희망이 필요한 어른들도 도울 거예요.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때때로 기적은 일어나요. 때때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서로를 돕는다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진우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그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는 작은 길거리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선물을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가 그녀의 연설을 마쳤을 때 청중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에 감동받아 진우는 다시 마이크로 걸어갔다. 수연과 혜원이 그를 따랐다. 이것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새희망 센터의 개원을 선언합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센터를 둘러보시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민지가 그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해냈어요,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민지야.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해냈어. 그들은 함께 계단을 내려가 센터로 들어갔다. 가족으로서. 진우, 수연, 민지, 그리고 혜원. 그들의 뒤에서 군중이 따라왔다. 이 놀라운 새 시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센터 내부는 밝고 초대하는 공간이었다. 로비에는 진우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전시물이 있었다. 그의 사고 이전의 사진들, 휠체어에 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걷고 있는 그의 모습. 특별한 섹션이 민지와 그녀의 가족의 치유 유산에 헌정되어 있었다. 방문객들은 센터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물리치료실, 직업치료실, 언어치료실, 그리고 물론 혜원이 전통적인 치유 방법을 가르칠 특별구역도. 어린이 구역은 특히 인기가 있었다. 민지의 제안에 따라 벽은 평화로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다양한 악기들이 방 전체에 배치되어 있었다. 어린 방문객들은 이미 거기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하루가 진행되면서 진우는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기자들은 그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와 센터를 설립하게 된 영감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의 가족을 찾았다.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마지막 방문객들이 떠났다. 진우, 수연, 민지 그리고 혜원은 이제 빈 로비에 서 있었다.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수연이 말했다. 깊은 만족감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네, 진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들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야, 민지야. 진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죠. 혜원이 덧붙였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도우면서. 그들은 함께 센터를 나섰다. 석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그들은 진우의 차로 걸어갔고 운전기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나요? 민지가 물었다. 하품을 하며. 네, 민지야. 수연이 말했다. 집으로 가자. 차에 타기 전에 진우는 한 번 더 새희망 센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변화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가능성의 희망, 치유의 희망, 새로운 시작의 희망. 고마워,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딸의 손을 꼭 쥐며. 네가 내 삶을 바꿨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제 삶을 바꿨어요, 아빠. 차가 출발하자 진우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항상 그의 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이제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걷는 사람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그가 그의 약혼녀, 그의 딸, 그리고 그의 미래의 장모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알았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가 걷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가 사랑을 찾은 것이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가 가족을 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임을 알았다. 다음 주 일요일 진우는 수연, 민지, 그리고 혜원과 함께 한강공원에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여름날이었고 공원은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민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고 혜원은 그녀의 책을 읽고 있었다. 진우와 수연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장면을 즐기고 있었다. 행복하세요? 수연이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제까지 느껴본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는 강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물 위에서 춤추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은 알아요? 저는 민지가 처음 저를 만졌을 때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다리의 감각을 되찾고 걷는 법을 배우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수연이 말했다. 네, 그랬습니다. 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제가 당신과 민지와 혜원 어머님을 찾은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제가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가 약속했다. 그들은 민지가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보세요. 그녀가 외쳤다. 그녀의 연을 가리키며. 그것은 높이 하늘에 있었다. 와, 민지야, 정말 높이 날리고 있구나. 진우가 칭찬했다. 할머니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바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요. 진우와 수연은 웃었다. 혜원은 항상 그녀의 지혜를 공유하고 있었고 민지는 항상 배우고 있었다. 우리랑 앉을래? 수연이 제안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연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다시 달려갔고 그녀의 연은 여전히 하늘 높이 날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하군요. 진우가 말했다. 그의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네, 그래요. 수연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배웠어요. 당신으로부터요, 진우 씨. 진우는 웃었다. 저로부터요? 저는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수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결단력,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용기를 주었어요.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수연이 맞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가족의 의미일 것이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는 민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것이 그의 기적이었다. 이것이 그의 첫걸음의 기적이었다. 에피임 데 히스토리아. 여러분, 민지와 진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